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8월 14일 자 부산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교대로 휴장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제주 고르게 경마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4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데 이 금주에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편성 자체도 이 부산 경마 편성이 출조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출조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고배당이 터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의외로 홀짝 경주가 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이 중배당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너무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적당한 배당,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경마, 이런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이제 다적중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타는 뭐 이번 주는 다적중입니다. 무조건 다적중이고, 구멍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단방 경주도 꽤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강타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고배당을 잘 맞힌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부산 경마는 특히 부산 제주는 뭐 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장안에 완전히 소문이 나가지고 탑이라고 그랬고, 지난주에도 이 베스트 포머의 가든 파티 36.5배, 쌍성 51.9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부산 자체 경마에서 이미 상황을 내드렸습니다. 부산 경마는 지난주에 대박이에요. 무조건 끝장 승부도 24.8배, 부산 경마 쪽에서는 완전히 이겼어요. 완전히 대박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전 대박으로 이겼는데, 뭐 1경주 싹쓸이 3보까지 적중을 했고요. 4경주도 중배당 적중을 했죠. 프렌치보이의 청마대장군. 또 6경주는 단통 적중, 7경주는 또 현장 승부처 적중. 요게 이제 조이너 파티의 3번 그레이스. 요거 단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배인 승부처를 베스트 퍼포머의 7번 가든 파티. 가든 파티 같은 거를 보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저만 맞췄더라고요. 그 많은 코리아 레이스 전문위원 중에서, 내부 전문위원 중에서 저만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ARS 최고 1등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딱 단통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저만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제가 최고 잘했습니다. 전 전문가 중에서. 랭킹 1위. 환수나 적중에서 랭킹 1위. 절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제 거를 안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 맞히는데. 끝장 승부까지 맞췄잖아요. 뉴욕블루, 그 다음에 카우보이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맞췄고, 부산 제주만 했을 때도 강타가 대박을 냈어요. 제주도 내려가서 아주 대박을 내고 왔으니까 부산 제주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도 남는다, 네가 제일 잘한다,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뭐 길거리에서 만나도 금요일날 만나면은 강타님 부산 제주 잘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고, 제주도 사람들도 저를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이야 뭐 옛날부터 강타가 최고라고 소문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제주에 대해서는 더 말이 필요 없고, 제가 맞힐 수 있는 건 다른 사람 못 맞힌다, 저는 맞히더라도, 이런 각오를 갖고 건방진 생각을 갖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난 척이 아니라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대박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1경주부터 간단하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빨빨 넘어가면 돼요. 자, 부산 1경주입니다. 2번 스텔스. 지세가 높아. 다리가 높고, 그 다음에 고기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고기에 내리다가 코너 4코너 돌고, 그때서야 대간에 내려가요. 밀면은 추임력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말의 콤퍼스나 주폭이나 걸음은 좋은데, 대가리를 들고 뛰니까 빨리 못 뛰어. 스피드가 떨어져.
근데 이제 대가리가 내려간 직선에서의 승부는 모래를 안 맞으니까 얘가 그냥 그때부터 뛰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최시대 기술을 기승을 시켜서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스탠스는 어찌됐든 간에 컬러지 프라잉의 자마이고 또 5,500만원짜리 중고가의 마필이고 가격성 맞으면 입김이 센 그런 마주니까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스탯은 가져간다. 6번 스틸드 쇼웨이. 요 마필은 뭐 대가리죠. 선행 갈 수 있으니까. 선행을 가고 지난번 경주 때 이용호 기수가 선행을 가서 막판에 덜미를 잡히긴 했어도 상당히 잘 뛰었다. 자, 그래서 6번 스틸드 쇼웨이는 이번에도 선행을 가니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6번, 2번 이게 이제 현군 성장마 중에서 제일 낮고 10번 구던맨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청해마입니다. 청해마이고 480다마짜리 거세마이고 거세마가 데뷔전 때 선행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장기 휴양마와 함께 경주를 주행검사 자체를 치렀는데 맞다이 승부가 되더라. 그러면 데뷔전 때 싹수가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구전매는 된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 스탠스, 6번 스틸드 쇼와이, 10번 구전맨 이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 이 중에서는 당연히 스틸드 쇼와이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강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3마리를 때릴까 아니면 축을 세워서 3방으로 때릴까 아니면 때리고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6번 우승최고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6번 우승최고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데뷔전 때 잘 뛰었어요. 그 다음 못 뛰고 이렇게 해서 소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 M자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소포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패턴이 괜찮습니다. 패턴이 괜찮고 또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편성 자체는 외곽 게이트의 8번 페이어 텐션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선행을 가는데 상대적인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원사이드한 선행을 갈 것이냐 등짝이 조성권이 돼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다마 자체도 5,800만원짜리 마필이고 앞마는 480다마짜리인데 문제는 지난번 데뷔전 때 32kg가 빠졌던 말이라서 요 마필이 어떻게 뛸지는 현장까지 가봐야 된다. 어찌됐든 6번 우승최고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고로 중배당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흐름의 가능성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하게 붙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번은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당연히 11번 오뚜기로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행검사 시 빠른 선행력을 보이면 선행을 나서고 정말 주행거 붙기를 이렇게 뛰어. 와, 이러고 뛰어. 그러니까 이러고 뛰니까 당연히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잡아, 채찍으로 잡아. 대가리를 잡으니까 어때? 탄력이 쫙 나와요. 걸음이 우수해. 그러니까 선행을 일단 가니까 11번 오뚜기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창만 한 3두 정도가 가능권 전력인데 1번 나온블루가 괜찮습니다. 1번 나온블루도 괜찮은 마필이에요. 예, 신발치고는 예, 주행 자체도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나온블루, 11번 오뚜기 이런 마필. 11번 오뚜기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당연히.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오전장 최대 승부처 UCC 준메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빠! 여기서 한 방을 내드릴 거예요. 제가 준메리 승부처 지난번에 가든 파티를 마치고 나니까 베스트 퍼포머의 가든 파티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날라오더라고. 야, 역시 강타네. 대단하십니다. 자, 어째 이런 걸 단통으로 때립니까?
대단하십니다. 굿이에요. 돈 완전히 안구나 있어요. 뭐 문자가 따다다다다 찍히면서 날라와. 저도 기분 좋죠. 제 돈은 아니더라도 기분 좋습니다. 반면에 일요일날 조금 못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죽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3만원을 냈더니 그것도 2만원씩도 아니야. 단골이라고 해서 3만원 냈더니 죽였다고. 그러니까 경마를 제가 아우게 이 오전장에 추천 경주가 몇 경주라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믿으니까 배팅을 많이 하시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페이스가 안 되고 있잖아. 잘 안 되고 있으면 조절을 하실 줄 알아야지. 이제나 저제나 맞춰줄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노름이라는 게 배팅가의 정도 되면 냉정해야 되잖아. 아, 얘가 강타가 오늘은 좀 그러네. 맨날 잘할 수 없지. 그러면 좀 자제를 하시고 컨트롤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이런 걸 갖고서 저를 원망할 것 같으면 문자 신청을 왜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분들 안 오셨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저 돈 벌게 안 해주셔도 되니까 부담돼요, 저. 그렇게 애기처럼 울 것 같으면 안 오시면 좋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뭐 돈 잃었다고 징징거리고, 너 때문에 죽었느니, 뭐, 그거 땄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런 분한테 문자도 안 와요, 따면은. 맨날 오시는 분들이 문자로 와.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수고하셨다 그러고. 전 그런 분들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묵묵히. 정말, 그리고 저는 못 맞췄어도 제가 근사치 바닥에 깔고 간 경주에서도, 대박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힘이 나죠. 제가 못 맞히면 어때요? 여러분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제 마법을 갖고서 활용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징징거리고 남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배팅을 해놓고 왜 저한테 강타한테 뭐라 그럽니까? 못했다고? 그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돈이잖아.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돈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냉정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만하는 거는 무조건 냉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령이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안 되면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딴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렇게 원망하는데 딴 사람한테 원망 안 하겠어요. 그 성격이 어디 가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분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경마 안 했으면 체질에도 안 맞아. 경마 안 하는 게 맞아. 딴 사람 거 신청하세요. 잘하는 애들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만하세요. 그런 분들은. 경마. 울 것 같으면. 징징거리고 울 것 같으면. 그냥 날살이나 먹어가지고 장태풍 있고 해가지고 먹었대는 좀. 그거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서로 석죽이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 노름판에서.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를 저한테 신청하는 사람이 일주일이면 300명이에요. 그리고 매경주 저한테 듣는 사람이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어요. 왜 혼자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그래서 그런 거는 민폐 덩어리니까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부산 4경주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을 위해서요. 체질이 안 맞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빨리 경마 그만두고 뭐 딴 거라든지 뭐 바둑이를 가서 쏘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를 하러 가시든지 아니면 노름을 끊으시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번 4경주는 배당이 터집니다. 배당이 터지고 인기만 하나를 잡아 빼야 되는데 뭐가 인기만을 팔릴지 모르겠네. 4번 폭풍신화가 팔릴래나? 아니면 뭐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골고루 팔리겠죠. 그런데 누가 팔리는 상관이 없어. 저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정해진 말이 배당이 좋으면 오케이. 땡큐야. 그거는 불변이니까 안 바꿔.
웬만하면 안 바꿔. 순서만 바꾸면 바꿨지 그 내용 전체를 바꾸진 않아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저는 일단 한 마리 세게 봅니다. 3번 울트라 매직. 왜 세게 볼까요? 보여준 게 없는데 근간에. 바로 그겁니다. 보여준 게 없어요. 근간 세 번의 경주까지 지난번 경주까지 11마리 중에 10등 했어요. 그러니까 생바닥을 때렸어요. 그 이전에는 14마리 중에 11등 했어. 완전히 잠수함인데 이런 걸 왜 노려? 왜 노리느냐? 얘가 안 되는 률도 굉장히 높아. 그런데 얘가 가장 잘 뛰었을 때 기승을 했던 기수가 누구냐? 이용군이에요. 김용군이야. 그런데 이번에 또 탔어. 그리고 거리도 1000m야. 그러면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수가 탔고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양호하고 종반 탄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 경기에서는 뭔가 변화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3번 울트라 뮤직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3번 울트라 뮤직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거 이제 배당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작심 배당으로서 지난주에 36배짜리 단통을 준비해서 고쳐에서 맞춰드렸듯이 요 경주도 배당으로 한번 맞춰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번 마이브레이드의 후차 찾기. 대가리죠. 10번 마이브레이드는 뭐 이 편성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계일학이다. 얘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 무조건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 그러기 때문에 10번 마필은 그냥 대가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후차기 문제인데 일단 2번 아이언 트레인이 괜찮고 외곽 게이트 9번 스프링 볼트가 괜찮아요. 그러면 어느 마필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9번은 소포 가강이 예상되고 반대로 2번 아이언 트레인은 경주력의 급상승이 예상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9번 스프링 볼트가 좀 낫고 훈련발도 9번 스프링 볼트가 좀 낫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마필을 단통으로 때릴지를 골라야 되고 8번 번개의 신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530km대의 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굉장히 양호해요. 그러면 530km대의 거구의 순발이 선행력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이 마필은 어때요? 잠재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번개의 신도 1200의 데미지는 치르지만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 편성은 당연히 10번 마이브레이드를 놓고 때리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번 마이브레이드를 놓고 때리자.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기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조용한 승부처. 빰빠라밤! 자, 7두 경주인데 승부처를 잘 안 해요, 강타가. 7두 경주는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승부처를 한 이유는 인기만화를 안 봅니다. 무조건 자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보는 마필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니지만 안고 가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6번 햇빛 사운드입니다. 뭐 어차피 세 마리니까 안고 간다 놓고 간다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6번이 햇빛 사운드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 느린 편성을 만나 선입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오래간만에 조개빨도 세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6번 햇빛 사운드는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선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빼면은 환수가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두 경주이지만 아주 알토란 같이 빼먹으려고 얘가 콕 찍어먹는, 찍기 승부처라는 거. 콕 찍어먹는, 찍어먹기 승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경주는 한번 찍어먹겠다. 제가 한번 제대로 찍어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승부처를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4번 샤프게일이 직전에 이어서 팔리겠죠. 이번에도 안 팔리려나
팔릴 거예요. 조경화 괜찮았으니까 2편승에서 팔릴 거고, 지난번에 확실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가운데 이번에 또 이꾸야스기스까지 기성을 시켰기 때문에 4번 샤프게이는 2편승에서 당연히 또 팔릴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능력이에요. 능력마예요.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신장대는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4번 샤프게이는 피리 배팅권에 연착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후창이 상당히 요란합니다. 5번 비바 슈퍼스타인데 얘가 이제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 9번 에이스드림이라는 또 발빠른 마필이 한두가 있어.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가든지 5번 비바 슈퍼스타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호 같으면은 5번 비바 슈퍼스타는 설립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될까요? 마필 자체를 지난번 경기 때 몰아봤잖아. 선행으로. 근데 이번에는 선행으로도 제가 보기엔 된다고 봐요. 그래서 5번 비바 슈퍼스타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4번 샤프겔과 5번 비바 슈퍼스타가 배팅권에 거의 중심격으로 앉아있을 마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의 단방 경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왠지 냄새가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안 갈 것 같아? 8번이 메이저 우승. 이게 가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말이거든요. 약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6월 26일 날 출전을 해서 7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만 못 뛰었어요. 김정영이 타면서 이제 바닥을 때려놨는데, 그때 이제 99가 터졌던 그때 경주예요. 이 무패대항이 들어오면서 이제 500, 400짜리가 터졌던 경주인데, 당시에 이제 인기마들이 다 잡바이가 되면서 이 99가 터졌던 경주인데, 그 이후로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병력이 있어서 공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휴식을 취했던 마필인데,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총력 승부를 펼치면 무조건 얘는 오는 마필인데, 냄새가 콜콜 납니다. 왠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래서 이 8번이 메이저 우승이라는 마필 때문에 단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방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방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적중은 못하는 당상이고, 배당, 중배당으로 적중할 것이냐, 안정적인 단방으로 적중할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6번 카이어트 랩터입니다. 좀 불안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는 입상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52kg의 이꾸야스다. 훈련 상태 양호했다. 또 동반 2도 출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6번 카이어트 랩터는 승부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6번 카이어트 랩터는 이 편상에선 패턴은 좀 불안하지만 지난번에 급상승 때 전력을 보여줘서 조정 하강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원체 상대마들의 전력도 그렇게 센 말들이 없기 때문에 6번 카이어트 랩터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6번 카이어트 랩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8번 스페셜 라인이 좀 팔리겠죠? 당연히 팔릴 것 같은데 이 마필은 꼭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승부를 할 것이냐. 전 크림슨 프레드 같은 마필을 안 보고 싶어요. 조개가 좋아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덜덜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10경 정원호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이자 부산경마 메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거의 단통을 기대를 하고 때리는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단통. 이 9번 볼드 킹즈를 받치기로만 가져갈 생각인데, 얘를 빼면 단방 메인 승부처가 되는 거야. 얘 때문에 단방을 못 때리겠어, 솔직하게. 왜? 1600경주이고 얘는 승거전이에요. 승거전이고 1600m에 첫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원체 추임력이 우수해요. 추임력이 원체 우수한 마필이고 지난번에 의해서 감량 2점, 승부조니까 감량 2점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자체의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고 편성이 이렇게 아주 빠른 레이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600에서 추임력이 원체 우수한 가운데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소지도 다분한 마필인데 과연 강자와의 경험이 미흡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거리 적응력과 더불어 기존에 갖고 있는 추임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뛸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에 누구나가 보더라도 늘어난 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볼드킹즈는 방어 막권으로만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통은 이미 돼 있는, 메이드가 돼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10경주, 메이 승부처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부산 경마는 마무리 짓고, 지금부터 이제 제 5경주부터 5, 6, 7, 8, 9, 5개 경주가 이제 제주교차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인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 경주는 제가, 부산 10경주가, 메인 승부처인데 거의 단방성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5경주, 제주교차 5경주는 배당의 노림승, 작심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5경주 중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배당을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탐라 대통입니다. 당연히 팔릴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고 800m의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이지만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탐라 대통이 팔릴 계획이고 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마필 그렇게 세게 보는 게 아니라 방어 정도예요. 한번 안 갔던 놈은 차게도 그렇게 쉽게 가진 않아. 이번에도 인기 많은 자기가 팔릴 거라는 건 뻔히 알고 있을 거야. 그러는데 이번에도 자빠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탐라 대통은 능력은 괜찮으니까 얘를 안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안 가져갈 수는 없지만 받치는 정도만 고려를 해야지 얘를 강력하게 때리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 경시 이제 노림수를 갖는 놈이 어떤 놈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 마필은 두 마리 모두 배당만을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제대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UCC 중메인 승부처럼 해서 중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상황을 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타가 UCC 시간에 상황을 낸다고 그랬을 때 상황이 안 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5배 갖고서 뭐 승부한다고 이렇게 저는 배당으로 찍는다는 소리 안 하잖아. 털도 없는 단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한수가 안 나오나요? 한 방인데 털도 없는데 방어막건이 없는데 그거는 2개 방어하는 했을 때보다 10배 20배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안 되는 전문가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뭐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양합니다. 제 거 안 들으셔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건 사양할게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10번 개성시대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미승리마때도 잘 뛰었고 미승리마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4착을 차지하면서 6번 개성분에게 지기는 했지만 마필 자체가 선행을 나서서 막판에 이제 타마필을 방해하면서 과태용까지도 두둑이 맞았던 마필인데 걸음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0번 개성시대는 이번에도 세게 봅니다. 물론 주행 악비었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이번에도 또 선행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400m라면 쉽게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번 개성시대는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딱 때리고 두고 받치는 경주,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인데 10번 개성시대가 순수 걸음만 놓고 보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 개성시대를 놓고 때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함께 뛰었던 마필이 이번에도 또 한 번 붙는 경주입니다. 바로 6번 시나리와 여기에 9번 찬영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일의 찬영산맥은 지난번에 물론 주행검사를 능력미달을 받고 주행불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받고서 이제 올라왔던 마필인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이제 대부분이 가꾸시를 내지 않고는 입상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데 말을 가꾸시를 해갖고 나왔네 보니까 정명일이가. 그리고 승부가 걸려있네. 선행을 가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타마필들을 뒤로 제껴놓고 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9번 찬영산맥이 또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 때리기에는 뭔가 지난번에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9번 찬영산맥은 전 자르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당연히 이번 편에서 6번 시나리가 능력상으로는 지난번에 이겼다 졌다 하면서 2창을 오긴 했지만 당연히 걸으면 6번 시나리가 센 말입니다. 그래서 6번 시나리는 이 편성에서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고, 9번 찬영산맥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요즘 정명이 좀 냄새 나게 하죠. 저는 지난주에 후검량실에서 김동철 기수가 어떤 팬이 말을 좀 못하니까 후검량실에 와가지고 야 김동철 새끼야 똑바로 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셨어요. 한 60 정도 드신 분인데 욕했다고 막 대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아무리 욕을 했어도 아니 이 세상은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이에요.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면 앞에 없으면 다 욕을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돈까지 잃었는데 김동철 기수한테 걸었었나봐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말 못했다고 좀 뭐라고 해서 다 그냥 그럼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 당했다고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를 욕했다고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욕을 하면 어떡해 이러고 대듭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김동철 기수가 제가 회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종교사가 나온다며. 그런 사고방식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직도 어리잖아. 본인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 양반이 보는 눈이나 제가 보는 눈은 어리잖아. 한참 젊잖아. 그런데 그거를 대들고 공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회장 기수 회장이라 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 무고죄로 신고를 할 거야? 어디 가서 깃반대기 맞아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기수한다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욕했다는 거, 그 침도 뱉었어, 그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봤어. 얼마나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물론 욕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럼 거기에 욕먹는 사람, 김옥성 기수 안 봐요? 박태정 기수 안 봐요? 왜 본인이 제일 말도 못하면서 내가 보기엔 말도 열심히 안 타잖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욕먹을 짓 하잖아. 근데 그거 갖고 난 김동철 기수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갖고서 형사한테 고소를 하거나 뭐라 하면 가서 내가 경발하는 형사는 깃밥대기 날려버리지. 어디서 자격도 없는 게 기수를 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김동철 기수가 나이를 먹어보면 알아. 그리고 지용철 조교사나 지용훈 조교사 같은 사람한테 박대웅 조교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조교사가 될 사람이면 그런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내 행동이 똑바로 된 행동이냐고. 100번 귀싸대게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러지.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을 먹고 최진행이가 야구를 하고 나왔잖아. 근데 모르고 먹었대 그 약을. 그런데 질타를 받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딱 정중하게 인정하는 거야.
김동철 기수는 팬한테 그렇게 욕한 거 하나만 갖고서도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피해 망상에 걸려있고 피해 의식에 걸려있어. 당신이 제일 말도 나쁘게 타. 내가 보기에는. 질타마다 마땅한 짓을 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그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욕하고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차라리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가 다음번에 잘 따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미안해 하잖아. 물론 사람이니까 같이 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소리지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그건 아닙니다. 자, 제주교차 8경주입니다. 제주 현장 승부처입니다. 당연히 7번 명성공주가 팔릴 것이고 명성공주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편성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편성에서는 대강입니다. 저도 못 맞히면 개 씨브랄럼 문자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얘 개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이러고 날라와요. 못했으니까 그냥 받는 거지. 마찬가지야. 말 못하면 기수한테 당연히 욕하지. 우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일이잖아 일. 그러니까 그거를 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김동철 교수가 같이 싸우면 그냥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 사람 미안해하는 걸 보는 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조교사라도 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죠. 저는 제일 개가천선한 조교사는 심승태 교수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친구도 고옥봉 마방에 있을 때 김동철 교수만큼이나 욕 많이 먹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하면 막 대들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히 수양이 된 것 같아. 심승태 조교사는 내가 봤을 때 마방 운영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머리가 트일 때가 있거든. 그게 이제 마음의 여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승태 조교사는 제가 봤을 때 조교사가 되면서 굉장히 사람의 여유가 생기고 기수 시절하고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소양 자체가. 그러니까 마방 운영도 잘하는 것 같아요. 7번 명성공주를 넣고 때리는 제주 현장 승부처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9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당연히 이편성에서 8번 세종실천이 팔리지 않겠어요. 잠재력 측면에서도 아직도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세마이긴 합니다만 이편성에서 뭐 당연히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세종실천은 강타 역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거리 경험 측면으로나 부정 쪽으로나 보나 근간에 또 4번의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8번 세종시천은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배팅권 필수 안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스부치 역시도 중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한 얘기도 했고 또 재미난 얘기도 했고 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부산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항상 경마라는 것이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제가 항상 예상을 못하면 제 잘못이 최고 먼저죠.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항상 경마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매주 다 이겨줄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깁니까? 그럼 제가 배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병철 같이 잘 살겠죠. 이렇게 더운 날 여기 앉아서 예상 안 하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부 이기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니까 이기는 확률이 더 높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배팅을 하는 사람이 예상을 하는 사람보다 한 수 위에 해야 된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그런 우수한 배팅가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계속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부산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추석 감사합니다.